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앱 사이드바에 이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UI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벤트도 하나 구현해 볼 거고요.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이 카테고리와 관련된 토픽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를 위해서 이 부분은 이제 카테고리가 프로그래밍인데 제가 요거를 복사를 해서 관련된 토픽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는 마케팅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미지도 다른 이미지로 하나 넣고 토픽 카테고리 분기처리 테스트 제목 등록 뭐 이런 식으로 임의의 제목을 작성한 다음에 발행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픽이 지금 두 개가 생겼고 처음에 딱 이 페이지에 접근을 했을 때 요 전체라는 요 메뉴가 활성화가 돼야겠죠. 그리고 나서 인문학을 클릭하면 이제 인문학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스타트업, 프로그래밍, 서비스 전략기획, 마케팅, 디자인, 일러스트, 자기개발 이렇게 순차적으로 클릭을 했을 때 해당 메뉴의 이 값들만 이렇게 UI가 활성화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앱 사이드바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셔서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관련된 이 UI가 바뀌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값을 props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에서 자,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set 카테고리 원래라면 뭐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useState 값을 써서 해당 페이지에서 관리되는 요 선택 값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값을 뭔가 props를 시켜서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search params-라는 상태 값으로 받고 그리고 set search params 이렇게 받아 볼게요. 그리고 use search params라고 리액트 라우터에서 이렇게 한번 받아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URL 쪽에 이 뒤쪽에 이 붙는 쿼리 스트링이라고 불리는 이런 물음표에 우리가 어떤 값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때 붙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회하는 이 기능이 이제 유즈서치 파람스라는 리액트 라우터에서 제공하는 그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const 카테고리를 search params에 이 get이라는 메서드를 써서 카테고리라는 이름으로 이 뒤에 붙은 요 쿼리를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어떤 관련된 이름으로 조회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그 이름을 카테고리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값이 있을 때는 요 값을 쓰고 없을 때는 null 이렇게 받아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이 전체가 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값을 이 카테고리라는 값을 앱 사이드바 요쪽에 데이터 props로 넘겨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props라는 이름으로 카테고리를 이렇게 넘겨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세팅을 해줘야 되니까 이 클릭이 됐을 때 변경된 값이 위쪽에 이 URL 카테고리 즉 쿼리 스트링 쪽 값으로 선택한 메뉴 값이 들어가면서 그럼 여기가 세팅이 되고 변경이 되면 이 부분이 재할당돼서 패치 토픽스의 값들이 이제 관련된 값만 나오게끔 하는 로직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부분도 보내줘야겠죠. 저는 set 카테고리라는
props 이름으로 set search param 요거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 사이드바 가셔서 자, 인터페이스, 자, props를 보내고 있고, 이 부분이 타입이 string or undefined죠. 이렇게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null이겠죠. 이 부분도 카테고리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명확하게. 그러면 props 이름도 이 부분이 카테고리로 바뀌면 되는 거고, 자, set 카테고리도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의 타입은 뭘까요? 반환값은 void이고 value가 string이겠죠. 요 값을 선택한 요 메뉴의 string이니까 요 문자열 요거를 클릭해서 넘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해주고 구조분해 할당으로 카테고리 있고 set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그대로 불러온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on 클릭 이벤트에서 이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set 카테고리에 저 메뉴에 이 카테고리 값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클래스 카테고리라는 콘스탄트에서 사실은 이 카테고리 값을 보내줘야 되는 거죠. 영어로 된 값으로 수파베이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를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라벨이 아니라 이 카테고리를 보내주기 때문에 클릭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세팅이 되도록 보내주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 CSS, 즉 이 클래스 네임 이 부분을 또 분기 처리를 한번 해줄게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백틱으로 관리를 해야겠죠. 우리가 저 데이터를 가지고 클래스를 할당할 거니까 카테고리가, 자, 메뉴에 카테고리랑 일치할 경우에만 텍스트가 하얗게 되면 되고, 패딩도 레프트가 6으로 되면 되고, 그쵸? 요 값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도 속성을 좀 바꿔줘야 되니까 bg accent 여기에 이 속성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이 값이 세팅이 되면, 자, 여기를 이제 카테고리라는 값이 변경될 때 이 페이지를 재렌더링 시키면 되는 거죠. 의존성 주입을 해주시고, 자, const handle 뭐 카테고리 체인지 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자, 이때 전달받은 카테고리 값이 있겠죠. 타입은 스트링일 거고, 자, 이때 이 값을 그냥 value라고 할게요. 이거랑 값이 일치해야 되니까. 자, 만약에 value랑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검색을 선택하고 있는 메뉴의 값이 같을 때는 그냥 리턴을 시켜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주약형으로 쓸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선택된 항목 재선택 시 무시 라고 해주고, set search param 이 부분을 카테고리를 이제 value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로 바뀌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뉴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인문학 선택하면 잘 되고 스타트업도 잘 활성화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전체를 눌렀을 때는 안 돼요. 카테고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 조건을 하나 더 걸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만약에 value가 비문자열이면은 이 부분을 그냥 빈 값으로 넘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lse 이렇게 고쳐주고, 이 부분도 사실 널이 아니라 이렇게 빈 문자열로 넘겨주면 될 것 같고,
카테고리 타입도 그냥 스트링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활성화가 되었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잘 올바르게 이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고침해보면 이제 전체 이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데이터가 관련된 것만 보여야 되니까, 자, 사실은 여기다가 그냥 쿼리문 하나 붙이면 되는 거죠. 카테고리에 카테고리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빈 문자에 들어오면 여기도 빈 문자에 들어가니까 전체를 누르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조건을 하나 걸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const query라는 부분으로 자, 이 부분까지를 복사를 해서 만약에 자, 카테고리가 있으면서 자, 카테고리에 이제 앞뒤 다 자르고 빈 문자열이 아닐 때만 저 쿼리에 EQ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전체를 쿼리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wait 이렇게 걸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중괄호 열고 닫아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값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새로 고침 해보고 나오고, 자, 인문학은 없겠죠. 스타트업도 없고, 프로그래밍은 하나, 그리고 마케팅도 하나 있었죠. 하나 나오고, 전체를 누르면 두 개 다 나오고, 쿼리 스트링 값에 따른 데이터 필터를 한번 기능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로그아웃 하면 자, 새로 고침하고 그러면 이제 잘 보이죠. 데이터도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얼추 이제 모든 기능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여기 핫토픽 UI를 조금 조회를 해놓고 반응형 정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거의 이제 완성에 다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필터링 기능까지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가지고 기스 블로그를 쓴다던가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